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제일 큰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 그거는 근육 힘이 엄청 좋고 나쁘고 요거는 이차적이라고 했죠. 이차적.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근육 상태가 좋고 나쁜 그거의 제일 기준이 되는 1차 기준은 근육 상태가 좋은 거는 근육이 뭉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육 뭉침이 없으면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근육의 뭉침은 우리가 근육을 피곤하게 우리가 많이 써먹고 과도하게 얘를 부려먹고 이용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피로를 잘 풀어주시면 뭉침도 잘 풀리고 그리고 뭉침도 덜하고 그러면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좌골신경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도 생소한 내용이고 이제 선생님들은 더 생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작이라는 용어? 통증의 감작. 느낄 감자에다 지을 짝자인데 감작이라는 용어가 통증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에서 감작 현상이라는 거는 통증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 같은 강도의 자극을 주는데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역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는 그 최소한의 기준인 역치가 낮아져가지고 통증을 더 크게 느껴요. 아니면 자극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활동전압이 크게 돼가지고 통증 전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감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통증에서.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했는데 요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증 유발 물질, 염증에서 나오는 통증 유발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가소적인 변화. 요거는 이 신경이 이게 성장과 제졸주익을 통해서 뇌가 그 회로를 바꾸는 그런 말을 가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증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가소적인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가소적인 변화는 신경이 손상돼서도 오고 어떨 때는 자극이 없는데도 얘네들이 자발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경통이라 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좌골신경통이잖아요. 염증 유발 물질에 의해서도 이런 신경통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유발 물질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뇌가 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회로를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통증의 감작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적인 감작, 말초 감작이 있고요. 중추 감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초라는 거는 신경이 지금 척수에서부터 이게 쭉 내려와서 갈라져 가지고 우리 온 몸으로 퍼지잖아요. 그걸 말초신경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척추 속에 들어있는 뇌와 척수, 이 부분을 중추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추신경과 이 말초신경, 그래 그 감작이 말초 감작이 있고 중추 감작이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감작 현상이라는 요 내용이 1990년대에서야 비로소 밝혀진 거예요.
사람한테서 감작 현상이 나타난다는 요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에 해석을 1990년대 이전으로 나눠야 되고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그런 음, 경계점이 생기잖아요. 이 감작 현상을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 자골신경통에 대한 현상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감작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통증 감작? 그러면 이제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이따가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 통증을 통해서 보는 이제 좌골신경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이전에는 추간판이 아니면 척추관 협착이 응? 아니면 뭐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간판이 돌출을 해서 신경 뿌리를 압박한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여기서 약간 개념이 조금 더 나가요. 아까 통증에 대한 감작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추간판이 돌출해서 신경 뿌리를 압박해가지고 자골신경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니까 배측 신경절이라고 해서 이 우리 몸의 척수 중추신경 척수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말초신경으로 변하는 그 갈라져 나오는 그 바로 옆에 이 배측 신경절이 있어요. 근데 좌골신경통은 이 배측 신경절이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나오더라. 요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성근 교수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배측 신경절이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좌골신경통이 되더라. 응? 왜 배측 신경절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니? 염증 부위로부터 나오는 통증 유발 물질, 아까 감작이라는 표현에서 들어보셨죠? 거의 걔네들이 자꾸 배측 신경절을 과민 반응하게 만들더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좌골신경통에 대한 최신의 해석입니다. 응?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지금 이게 나눠서 하는 것도 저는 배측 신경절을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 척수 주변에 디스크의 부산물이나 아니면 척추 주변에 음, 염증 물질이 과민 반응을 배측 신경절의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말초 신경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배측 신경절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초 신경이 왜 압박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말초 감작이라는 표현인데 이 배측 신경절을 압박하느냐? 근육이 뭉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초 신경을 압박하는 거. 물론 외부적인 외상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뭐 외상을 당해가지고 신경이 갑자기 팍 손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통증이 계속 되는 그 상황, 말초 감작을 일으키는 상황은 지금 급성적으로 외상을 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로 근육이 뭉쳐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요거를 이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쉽게 해보려고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한번 얘가 이제 적절한지 보시고. 지금 추간판이 1990년대 이전에는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해서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지 않으면 좌골신경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사진상으로 볼 때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좌골신경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도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않아요. 깨끗해. 사진상으로. 근데 자골신경통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 빈 공간의 문제를 지금.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1990년대 이전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 그 다음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현재 1990년대 이전을 예로 들자면 사장이 추간판이라고 해보세요. 직원이 직원이 지금 말초에 말초. 그래가지고 말초신경들 이 사장이 직원들을 압박을 하면 그럼 직원들이 죽겠다고 막 호소를 하겠죠. 그죠? 사장이 직원들을 압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증상이 없어. 그러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사장이 압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죽으려고 그래. 응? 그럴 수 있겠죠. 사장의 압박을 내가 말 잘못했네. 이 케이스는 사장이 압박을 안 했는데 직원이 죽으려고 그래. 여기 증상이 있어. 사장이 압박을 무지 했는데 직원들은 전혀 증상이 없어요. 널널 뭐 좋아서 생활을 해.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얘네들을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배측신경절이라는 Y축이 등장을 합니다. 배측신경절. 여기 아까는 요 내용만 있었잖아요. 요 내용만. 사장하고 직원들만. 그죠? 근데 이제는 부장이 끼었어. 사이에. 그래가지고 사장이 압박을 했을 때 당연히 증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장이 압박을 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사장이 압박을 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 중간에 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장의 압박을 부장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증상이 없어. 이해 가세요? 사장이 압박을 안 해요. 그럼 증상이 없어야 되는데 증상이 있는 이유. 부장이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부장이 직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있겠죠. 이제 요 내용이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네. 배측 신경절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그 정성근 교수가 얘네들이 요 자골신경통 증상들을 좌지우지하더라. 이 부장이라는 녀석이 배측신경절이라는 녀석이 엄청 염증 등으로 인해서 과민해져 있을 때는 추간판이 신경을 압박하든 압박하지 않든 자골신경통 증상이 있더라. 그죠? 음. 그리고 부장이 과민 반응이 없어요. 압박을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추간판이 누르든 안 누르든 상관없이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럼 아까 요 빈 공간에 있는 요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사장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과민 반응이 없는 이유, 신경통 증상이 없는 이유. 아, 배측신경절 부장이 얘네들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응? 문제가 안 생기게. 사장이 압박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어. 그럴 때는 부장이 더 나서서 직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디스크로 인해서 디스크가 꽉 눌렀을 때 사진상으로 누르고 있는데 좌골신경통이 아니면 디스크 증상이 없는 이유가 해석이 되죠. 그죠? 음. 또 디스크는 누르고 있지 않고 촉촉한 협착도 없는데 근데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거나 디스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 배측신경절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부장이 사장을 대리해서 엄청 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쉽게 해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이제 현재, 이후, 미래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3차원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 배측 신경절 부장이라는 중간 이 물질을 배측 신경절이라는 물질을 부장의 이 과민 반응과 과민 반응이 없는 거를 사장만 좌지우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직원들이 말 안 들으면 부장이 열받겠죠? 그죠? 그잖아요. 직원들도 요 요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배측 신경절의 과민 반응이 직원들 그 말초 감작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좌골신경통을 풀어주는 해결해주는 그 요소 중에 말초 감작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직원 요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의학에는 배측 신경절 과민 반응에 말초 감작, 말초 신경의 압박, 한마디로 직원들의 요소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좌골신경통도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말초신경의 압박이 뭐냐? 그거는 근육의 뭉침에서 오더라. 그래서 근육의 뭉침을 해결해주면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좌골신경통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을 때 추간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사장 쪽에서도 배측신경절 부장 쪽에서도 접근을 하는데 직원 쪽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또 질문 또 해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좌골신경통이 지금 요 우리 대퇴 외측 부위, 그죠? 허벅지 바깥쪽. 그 다음에는 정강이 쪽, 그죠? 그 다음에는 발등 쪽, 그 다음에는 발바닥 쪽.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내려간다고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좌골신경통이 이렇게 신경 경로를 따라서 얘네들 신경이 지나가는 이 경로상에 많은 통증과 진짜로 심한 통증을 야기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골신경은 좌골이 어딘가 하니 여기에 여기 골반의 아랫부분 이 골반 전체잖아요. 큰 요게 장골이고요. 요 두덩뼈가 있는 두덩뼈, 두덩이 있는 요게 치골이고요. 요 아래쪽이 좌골입니다. 좌골. 그래서 골반은 좌골과
시골과 장골 세 개의 뼈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골반이라 그럽니다. 음? 근데 좌골, 요 좌골 의자에 앉으면 딱 닿는다고 그래서 앉을 좌자를 쓰는 거예요. 요 좌골은. 좌골 옆으로 큰 신경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좌골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좌골 옆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근데 이제 좌골신경통은 요 좌골 옆으로 지나가는 이 신경을 타고 통증이 많이 유발되더라.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힘든 통증이, 띠 모양의 통증이 유발되더라. 그래서 좌골신경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주로 통증이 허리 쪽보다는 골반 아래, 대퇴와 다리 끝 이쪽으로 쭉 신경통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허리에도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주로 허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로 나타나는 쪽은 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상 그 주변이 나타난다고 해요. 좌골신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골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척추 4번 그러니까 4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추, 엉치뼈 3번까지 나오는 그 신경들이 좌골신경을 형성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골신경 말고 다리 쪽으로는 아주 좌골신경하고 쌍벽을 이루는 신경이 대퇴신경. 요 두 신경이 실은 다리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좌골신경은 인체에서 제일 커요. 제일 두꺼워요. 두껍고 큽니다. 그래서 얘는 종아리하고 발의 피부까지 뻗어 있고 이제 그 좌골신경이 주로 뒤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뒷면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오금 있잖아요. 오금 바로 위쪽에서 정강이 신경, 경골신경이라고 다 하거든요. 정강이 신경하고 그 비골신경으로 나뉘어요. 종아리 신경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 좌골신경의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우리 뒷부분, 허벅지 뒷부분. 자, 이게 앞모습에서 보면 이 4번, 아까 4번 요추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쪽 뭔가 나오는 거 있죠? 4번에서부터 5번, 1, 2, 3번 천추. 이렇게 지금 요 부분. 여기 이렇게, 여기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 천추 1, 2, 3번. 그 다음에 요추를 끼고, 그죠? 4번, 5번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놈들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좌골신경이에요. 좌골신경. 음? 얘가 실은 이제 앞면으로 봤을 때 이렇고 실은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좌골신경이. 얘는 얘는 대퇴신경이에요. 얘는 우리 대퇴 앞부분, 허벅지 앞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퇴신경과 요 좌골신경이 우리 하지, 다리 쪽을 전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음, 좋습니다. 지금 요 좌골신경을 잘 보시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이거예요. 우리 천골뼈가 여기에 있죠? 그죠? 천골에서 우리 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대퇴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서 있는 근육이 있는데 요 녀석이 이상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좌골신경통이 이상근이 좌골을 압박해서 어, 이런 신경통 증상이 난다 해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게 이상근이라는 근육 바로 그 밑으로 좌골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아까 보면 오금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진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정강이 쪽으로도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종아리 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골신경, 정강이 신경이 되고
경골신경, 종아리신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눠져서 이렇게 좌골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좌골신경이 지금 이렇게 요추 4, 5, 천추 1, 2, 3번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죠. 그 오금 위쪽에서 이렇게 비골신경으로 가고 이렇게 경골신경으로 가고 이제 안쪽으로도 또 갈라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이 경로상의 통증이 벌겋게 지금 표시를 했네요. 그죠? 좌골신경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인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뭐 나중에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좌골신경통이 이렇게 흐르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음. 자, 좌골신경통 통증 부위를 보면 지금 좌골신경통이 요 좌골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고 있는 요 벌겋게 통증 부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예,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얘가 격가지를 이렇게 저쪽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도 이렇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옆에 이렇게 자골신경이 이렇게 얘네들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자, 대퇴신경은 얘거든요. 얘. 대퇴신경은 자골신경은 뒤쪽, 대퇴신경은 앞쪽. 그러니까 대퇴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요 영역 부위, 그죠? 요 영역 부위를 또 대퇴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응? 대퇴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좌골신경 지배, 대퇴신경 지배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좌골신경은 아까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발바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뒷부분과 측면 부분의 감각을 느끼고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그래서 다리와 발의 감각, 뭐 발목의 움직임, 운동신경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종아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단지 부분 이 부분도 다 움직임과 감각을 관여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이제 신경통, 좌골신경은 좌골신경통이니까 좌골신경은 그렇고 통증은 신경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분석해 볼 때, 나눠 볼 때, 몸 통증과 신경 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몸 통증은 우리가 그야말로 외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열 감염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의 염증 신호, 요거에 이제 통증으로 느끼는 것을 몸 통증이라고 할 수 있고, 신경통은 신경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이 통증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죠? 통증 신호를 왜곡시켜가지고 신경성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통인 거죠. 그래서 좌골신경과 신경통이 합쳐진 용어다. 좌골신경 주행 라인을 따라서 신경통 증세가 나타나는 거다. 이래서 좌골신경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통 아산병원에서 정의한 거 보면 요 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 부위, 종아리, 발까지도 통증이 나타나고, 그죠? 좌골신경의 감염 또는 신경압박, 손상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더 위쪽에서는 하부 척추에, 그죠? 요추의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아니면 디스크 협착,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전방 전이층으로 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신경이 자극되면 나타나기도 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좌골 신경통의 주 증상은 띠 모형으로 이루어져요. 띠 모형으로. 뭐 이렇게 날카롭게 뭐 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이게 큰 띠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로 나타난다 하고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성구 교수 저기에서 동영상에서 이야기하죠. 기기묘묘한 통증이라고. 또 통증의 종합 세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아주 날카롭기도 하면서도 저리고 정교도 쩌릿쩌릿하고 아리고 그다음에 칼로 저미는 듯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나무위키라는 요 사전에서는 이 증상이 너무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너무나 극심한 통증이어가지고 막 심각하고 환자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증상이 엄청 심하고 극심하다.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자골신경통의 원인을 보면 아까 제가 90년대 이전에 그 해석을 말씀드렸었죠. 그죠? 허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골신경통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상근 증후군으로 인해서 원인이 된다. 이런 원인들이 잘못된 원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에 의해서도 자골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지만 이제 90년대 이후 최근에는 자골신경통을 보니까 추간팔 탈출증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은 구조적인 염증이나 면역학적 과정이 주로 관여하더라. 배측 신경절의 과민 반응이 자골신경통을 오히려 더 나타나게 하는 것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견해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와 자골신경통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여기서는 뭐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놓고 뚜렷하지 않다고 하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지만 얘네들이 90년대 이전 견해구나. 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이저 배측신경절의 염증, 과민 반응 이걸로 더 해석이 되는 게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자, 질병관리청에서 원인을 90년대 이전에 그 내용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그다음에 뭐 전방 전이증, 근육이 이렇게 이상근이 이렇게 근육이 또 압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벌써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데 90년대 이전 자료를 이렇게 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 환자들이 잘 새겨서 알고 들어야 됩니다. 현명해지셔야 돼요. 자, 우선 추간판 탈출증을 보면 이게 디스크 증상이에요. 이 디스크가 팽윤이 돼가지고, 그죠? 이게 커져가지고 신경을 압박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죠. 그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요 척추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인대가 뭐 황색 인대가 아니면 요 후돌기가 변형이 와서 얘를 이렇게 줄어들었죠. 압박을 받잖아요. 이 척추관이. 그래서 만약에 이 압박으로 인해서도 이제 디스크 증상이나 좌골신경통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음. 또 얘네들만이 아니고요. 뭐 뼈가 변형이 와가지고 뼈가 얘네들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이제 증상이 진짜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뒤에서 또 살펴보시기로 하겠고, 우선 척추관이 이렇게 협착이 되는구나. 그래서 신경들을 압박할 수가 있구나.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척추 전방전이증도 척추가 앞으로 나가면서 요 디스크가 뒤로 또 물러나거든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체로. 그러면 이제 자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죠. 자, 요거는 현재 이제 질병관리청이 아니고 이거는 저쪽 유럽 쪽의 그 의원이 올린 클리닉이잖아요. 파소라는 의원이 올린 자료를 제가 이쪽 이쪽으로 옮겨봤는데요. 그림을 좌골신경통의 증상 여기 지금 좌골신경통이 좌골이 신경이 이렇게 아까 똑같죠? 그 그림 신경이 지금 주행하는 경로상의 그림은 똑같잖아요. 그 통증의 영역이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인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 아니? 디스크가 그죠? 디스크가 압박하는 거 그죠? 여기 벌징 디스크가 이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게 보이네요. 그죠? 요 원인이 이제 실은 척추관 협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압박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내용이고, 여기도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증상을 보이네요. 그죠? 벌징 디스크. 하나는 신경 감염, 신경 감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신경들이, 신경들이, 이제 근육 밑으로 나오는 신경까지 이상근 밑이라고 표현이 생각이 되는데, 신경들이 감염이 되는데 염증적인 현상을 일으켜요. 이 염증이 원래는 요 표현이 영어가 이 표현이 아니고 인플로메이션이거든요. 염증이. 근데 이 염증은 뭔가 괴롭힘을 당해서 받는 염증이라는 표현으로 뉘앙스가 나오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신경들이 뭔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근육이 흥분되고 활성화돼 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거겠죠. 또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압박하는 거겠죠. 여기는 관절이 이건 염증이라는 표현보다 흥분되고 격노한 거예요. 왜 막 흥분되고 격노했는 거니? 이 디스크가 협착으로 인해서 줄어드니까 이 후관절에서 엄청나게 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후관절에서. 이게 부러졌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압박이 무지 후관절이, 이 척추가 요 놈하고 요 아래하고 위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촉이 되는 후관절이 있어요. 그 후관절이 디스크가 줄어드니까 무진장의 압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인플레임드 조인트라고 해서 이 후관절 이 조인트가 너무 경노하는 거예요. 막 열을 크게 받는 거죠. 어, 그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후관절 압박 그 정성근 교수 저기를 보셨다면 동영상에서 후관절에서 변형이 와가지고 척추관 협착이 일어나서 신경을 압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그 현상을 이렇게 인플레임드 조인트라고 해서 이 후관절 부분에 어, 문제가 있다는 요거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감염돼 가지고 감염되는데 이것도 뭐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이라기보다 뭔가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 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신경 감염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이 쥐가 나고 경직이 돼서 근육이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육 자체가 쥐는 안 났지만 뭔가 열받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현재 좌골신경통을 바라보는 관점들이거든요. 그 원인으로 잡혀진 관점들. 이렇게 원인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 이거는 디스크하고 연결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척추에서 이 추간판이 탈출되거나 척추관 협착이나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압박을 할 때 디스크 증상과 좌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하니 추간판 탈출증은 증상은 비슷합니다, 거의. 근데 허리를 굽히면 아파요.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도 허리를 구부리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면 오히려 증상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증, 전이증의 구분은 허리를 구부리고 펴보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구부릴 때 힘든 거는 추간판 탈출증하고 전방 전이증이고 구부리면 오히려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완화된다.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구분하는 또 하나 방법이 이제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척추관 협착증하고 척추 전방증에서는 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데 디스크 탈출, 추간판 탈출 중에서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는 증상은 이렇게 디스크 증상이나 자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추간판 탈출로 인한 게 아니구나.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좌골신경통 증상의 원인이 얘네들만이 아니고 실은 이 배측신경절, 신경수표 감염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정성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1990년대 이후 현재 자골신경통을 보는 관점이죠. 얘네들은 1990년대 이전의 관점이고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함해서 배측신경절 감염 요거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골신경통은 원래 가만히 놔두면 4주 정도 지나면 75% 정도가 호전이 되죠. 4주 정도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근데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데 악화되는 그 증상이 근력이 약화가 되거나 감각이 계속 더 무디어지거나 배뇨곤란이나 배변곤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척추관 협착이나 디스크나 아니면 말초증후군이나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실제로 신경이 눌릴 때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진작에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힘이 빠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배뇨곤란이나 배변곤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을 빨리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4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아까 전방전이증 환자들이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간헐적 파행 증상, 걷다 쉬기를 반복, 걷다가 쉬다가 조금 걷고 뭐 10m, 20m 걷고 조금 쉬었다가 또 걸어야 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 실은 제가 치료하면서 보니까 이런 증상 환자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어, 이분 이런 분들을 치료해 본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오신 5분 정도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맞는데 근육을 풀어주니까 좋아지셨어요.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초 감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 근육 쪽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풀어보고 안 될 때, 이렇게 수술 쪽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진단도 90년대 이전에서 진단이 있고 90년대 이후 진단으로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보면 써져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를 2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리고 통증이 지속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른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라. 요렇게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이 뚜렷하지 않고 그런데 신경통 증상이 있다 뭐 이런다고 한다고 하면 90년대 이전 견해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과를 더 지켜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골신경통 검사는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로 이게 가능합니다.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이 검사 하나만 이렇게 누워서 발을 들어 올리는 이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너무나 음, 검사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안정. 우선 안정이 보존요법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2달, 3달 정도 진짜로 안정을 취하셨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거나 악화가 되면 그때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정도는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실은 그러니까 근육을 잘 풀어주면서 여기다가 뭐 핫팩도 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아니면 물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물이 풀어주기를 음, 기대하면서 2, 3개월 보존요법을 실시하시면 그러면 75%는 좋아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궁신경통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그야말로 뭐 가만히 지켜보는 보존요법 아니면 약을 먹는 거, 주사로 통증, 그죠? 주사를 맞는 거, 스테로이드도 뭐 아, 아시기도 하겠죠. 이제 이런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이거는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뇨곤란, 뭐 하지에 힘이 없고 더 감각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잖아요. 진단을 내리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자골신경의 주행 경로 그 옆에 그 주변 근육이 뭉쳐서 이런 자골신경통 증상을 유발하더라. 즉 아까 말초 감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작 말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압박하고 괴롭히니까 결국은 배측 신경절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좌골신경통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초 이 부분, 말초 신경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근육들, 요 근육들을 풀어주면
그러면 자골신경통도 실상 많이 좋아지더라. 이런 치료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로 아까 자골신경통이 바로 그 아래로 흐르는 이상근, 그죠?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 그 다음에 정강이 쪽 근육들, 이 근육들을 쭉 계속 뭉침이 없도록 풀어주면 그러면 자골신경통도 치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의 고통을 호소를 해결해주면 부장도 편해지고 그래서 자골신경통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저 사장이 화난 거, 부장이 화난 거, 요 척추에서부터 문제가 진짜 있어가지고 하는 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검사나 이런 걸 면밀히 해봐서 그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2, 3개월은 보존요법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낫잖아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2, 3개월에 좋아지는 확률이 7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보존요법을 실시할 때 그 기간 2, 3개월 동안에 요 근육들, 이 말초 감작을 없애주는 거죠. 근육들, 근육들을 풀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 말초 감작을 없애주면 오히려 배측신경절이 훨씬 편해져가지고 요 자골신경통의 증상들이 없어질 수 있더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골신경통 증상 뭐 병원에서 디스크가 눌러서 그렇다 이런 판단을 저 검사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2, 3개월 정도는 우선 아래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가을나물적 파행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근육들을 먼저 풀어보면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더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골신경 경로가 이렇게 쭉 되니까 요 경로상에 있는 이상근, 그죠? 여기 허벅지에 햄스트링 근육들, 그 다음에 정강이 근육들, 종아리 근육들, 얘네들을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죠? 요 자골신경들이 이거 좀 이상근 아래로 흐르고 요 햄스트링 그다음에 정강이 종아리 그죠? 이 종아리 안쪽 이렇게 다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넣었고요. 이상근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이상근 요 이상근은 대둔근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려면요. 이 팔꿈치로요. 엄청 깊이, 지그시 깊이 눌러야 돼요. 그래야 얘가 자극이 돼요.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니까 많이 아프시죠. 실제로 이상근은 한의원에서도 얘를 풀어주려고 하면 좌골신경까지 이렇게 침을 놓는데 15cm짜리 장침을 놔야 얘가 닿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근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상근을. 요 이상근을 공으로 아니면 요 우리 폼롤러나 요 공, 이게 지금 공입니다. 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꼭 압박을 해도 되겠죠. 혼자서 하실 때는. 네, 스트레칭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근 말고 자골신경이 요 햄스트링 근육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햄스트링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공으로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 펌롤러나 뭐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해주셔도 좋겠고요.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근하고 햄스트링만 예를 들어서 했고요. 나머지 근육들은 다 또 또 종아리하고 정강이 쪽 찾아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총증후군은 어, 실제로 얘는 상당히 그 척추관 협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이 꽉 압박되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수술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말총이 뭔고 하니 요 척수가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있다가요. 이제 이 요추 한 3번, 4번 요 부분에서부터 2, 3, 4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갈라져요. 이렇게 말꼬리처럼. 그래서 말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온갖 신경 갈래가 되죠. 그죠? 근데 요 말총 부분 얘네들이 눌리는 거예요. 주로 척추관 협착이나 아니면 디스크 탈출 이런 걸로 인해서 눌려서 증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증상은 허리에 심각한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둔부, 생식기, 방광, 직장, 그러니까 안장에 앉았을 때 신체에 닿는 부위의 감각이 상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 제어 기능 같은 게 그래 배변이나 저 배뇨 이런 데도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하지 완전마비도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총증후군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거를 빨리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 성적 반응, 발기부전, 그죠? 그다음에 소변, 그다음에 장 제어가 안 돼서 배변, 그러니까 배뇨, 배변의 문제, 그다음에 무릎이나 발목 부분에 반사가 상실되고 보행도 문제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는 빨리 수술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만약에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원심성 신경이라 하거든요. 운동신경은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이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니 배뇨장애나 근력 약화, 운동 이런 종류의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운동신경 쪽에. 근데 이제 감각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짜 심하지 않는 한은 안정요법과 보존요법. 그래서 이제 좋은 자세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건 근육을 풀어주는 거. 이런 방법 등으로 말초 감작을 제거하면 그러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래서 감각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술보다는 이런 안정이나 보존요법 비수술적인 이런 걸 취해서 좀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좋은 자세의 이 부분의 문제는 어, 정성근 교수는 척추위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아주 환자분들한테 좋은 말을 선택해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척추위생이라는 그 관점을 한번 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좋은 자세 꼬리뼈 3cm 떼고 앉기 걸을 때 오금 펴기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잘 때 요 목, 허리 곡선을 조금 만곡을 잡아주는 거 그죠? 음. 서 있을 때도 바른 자세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자골신경통 관련한 걸 대처를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어,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